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다리시는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한 학기가 정말 점점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의 2장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 미래교육과정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친숙한 부분입니다. 균형 있는 기본 인성교육 파트인데 인성교육 추진 기본 계획을 예전에 한 5부분으로 나눠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경기 미래교육과정 관련해서 세 가지 파트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질문 탐구, 성찰이 있는 이제 수업, 그리고 마지막 학습으로의 평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균형 있는 기본 인성교육 파트를 지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Why? 기본 인성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미래 사회에는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특히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인성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자리가 기계나 또 디지털 플랫폼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측면, 이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교육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특히 팬데믹과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 간의 관계 소외와 사회적, 정서적 결핍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회복하고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관계 소외, 이런 사회 정서적 결핍 때문에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SEL 부분이 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고요. 또 경기 교육의 목표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고 이렇게 학력관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기 교육의 방향성, 학력관,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학교는 학생에게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 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의 방향성이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정책들이 7줄 안에 모두 녹여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정했던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작년에 통과가 못 되고 올해 초에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학교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이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비가 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율성만큼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책임이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교육 실현의 내용과 방법이 같은 맥락에서 경기교육의 목표와 또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앞쪽에 이제 문제 분석,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인성과 역량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교육 주체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균형 있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인성교육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Y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럼 경기교육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본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What? 기본 인성교육은 무엇인가요? 경기 미래교육의 기본 인성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여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사회정서 학습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뒤쪽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 시민교육, 또 세계 시민교육, 국제교류 협력 이런 것들과도 모두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뭐 인성교육을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암묵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최종 목표 안에 인성이 최상위 가치라고 우리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에서 가장 상위 가치가 공동선이었습니다. 이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이 이 기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웰빙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과 함께 미래 사회를 대비한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다차원적 인성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덕적 인성 덕목, 공동체적 인성 덕목, 수행적 인성 덕목과 지적 인성 덕목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인성교육 추진 기본 계획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는 도덕적 인성을, 또 교직원들은 공동체적 인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함양해야 한다라고 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도 아마 상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기본 인성교육을 실행하게 되는지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이 부분에 이제 세부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도덕적 인성은 도덕적 선과 원칙을 추구하는 인성으로 윤리적 가치가 성품으로 자리 잡은 성품화된 자질로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켜야 하는 예절,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공동체적 인성 덕목인데 이 공동체적 인성은 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학생과 학생, 또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이러한 갈등 상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이라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의 가치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존중, 배려, 협력, 책임과 관련된 인성 덕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 인성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과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선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인성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 데 필요한 자질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공동체적 인성 덕목으로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행적 인성입니다. 이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인성인 동시에 과업 완수지향적 능력으로 학업이나 직업처럼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앞쪽에 도덕이나 공동체적 인성 덕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 일반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 가치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면 이러한 기준 가치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적 인성 덕목인데요.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성으로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도덕적, 공동체적, 수행적, 지적, 인성 덕목 4가지를 우리 학교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의 4가지 인성이 부족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인성 교육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드러날 수 있다. 세 번째, 기본 인성 교육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구축을 통해 기본 인성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보통 기반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든가,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음, 여기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구축을 위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1학교 1인성 브랜드, 그리고 또 뭐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학교 문화 책임 규약, 이렇게 학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약속을 교육 공동체의 약속을 정하고 1년 동안 수행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아마 제시를 했을 겁니다. 학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교 1인성 브랜드를 만들기를 통해서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투게더라는 인성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인성 브랜드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또 지역청마다 인성 브랜드를 만들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청의 인성 브랜드를 고려하고 학교의 여건과 상황, 특수성,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 인성 브랜드를 아마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학년, 그리고 학급 단위 인성 브랜드, 또 나아가서는 가정 단위의 이제 인성 브랜드까지 만드는 것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윤리적 공동체로 나아갈 때 수업을 통해 배운 도덕적, 지적 성장이 학생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성교육 실천 방법은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 구축을 통해서 기본 인성을 실천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중 핵심 정책이 1교 1인성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입니다. 뭐 우리가 기본 문건을 볼 때마다 교육과정 연계,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생의 주도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키워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일상적인 교육 활동을 토대로 학생에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인성교육 모델에 기반하여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존배협책이라고 우리가 그때 외울 때 했었는데, 이게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죠. 이러한 공동체적 인성 덕목의 중점 인성 가치를 학교급에 맞추어 재구성해서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차원적인 인성,
앞서 말씀드린 도덕, 공동체, 수행, 지적 인성 덕목을 함양합니다. 또한 사회정서 학습을 인성교육과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정서 기술을 함양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공감을 높여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기초소양을 5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5개가 어디서 가져온 거였습니까? 사회정서 학습의 역량이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이해, 그다음에 자기 조절 혹은 뭐 관리. 여기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쓰면 세 번째가 이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를 토대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 그리고 어, 협력적인 소통이었나요? 아마 요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혹시 제가 잘못 썼으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5가지 기초 소양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게 사회정서학습에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 사회정서학습을 인성교육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실천입니다. 가치관과 인성적 특성 강화는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성이 존재할 때 더 효과적이기에 균형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학교 안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이제 학부모 교육 이야기할 때 저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그리고 귀에 딱 박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교육이든 기초기본학력이든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능을 토대로 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도저히 학생들의 변화를 유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과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을 지역사회의 이 교육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해서 심화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인성친화적 가족문화 조성,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또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등으로 가정은 학교와 협력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 인문교육, 체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학생들은 삶 속에서 다차원적인 인성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교육청의 인성 브랜드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인성인가 그랬죠, 이름이. 그래서 이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아마 가장 중간에 있었고 머리 쪽이 교육과정 연계 인성 교육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있었는데 뭐 인문 독서 교육,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인성 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예술, 인문교육, 체육 이런 것들과 연계한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한 인성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하단 부분에 안내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할 때의 방법은 크게 3가지. 인성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 두 번째,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인성 교육을 실천한다.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해서 인성 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토대로 도덕적 그리고 공동체적, 수행적, 지적 인성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 사회에 다른 것들은 인공지능이나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인성 부분만은 대체할 수 없고 또 팬데믹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서 인간의 소외나 사회정서적 결핍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사회적 요구가 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마 인성 브랜드는 모든 학교급에서 실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문화 책임 규약,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학교 폭력과 관련 지어서 작년에 가장 큰 이게 이슈가 되었던 게 이 언어 폭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천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인성교육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존중과 배려의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는 어떤 모습이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구성원들 모두가 사실은 이제 교육을 위한 협력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정 연계,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경험이나 또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요 3번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시나리오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가는 형태로 학교 시나리오를 안내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인성 브랜드는 존중어 사용으로 따뜻한 학교입니다. 언어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이게 아주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은 모두 일상과 수업에서 서로 존중어를 사용합니다. 등교 시간에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따뜻한 인사로 맞이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자율과제로 학년별 맞춤형 인성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제 우리가 1장 자율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학교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하고 평가하고 완료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진단해서 의제로 만들고 그 의제를 각각의 모든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인성 중심 교육 과정을 학교 자율 과제로 마련을 했답니다. 감정 조절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마음 챙김 호흡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법을 익혀 나갑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법은 가정에 안내되어 함께 실천하고 실천 소감을 학교 소통 창구에 공유합니다. 학교 단위에서 마음 챙김 호흡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법을 하고 가정에서도 이제 연계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요 2번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옆 학교와 공동 주관하는 사회정서학습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온품 학부모의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여 인성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 학부모 연수도 지원을 하는데 온, 오프, 블렌디드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한다. 주말에는 경기 학생 스포츠 센터 또 예술체육과와 연계를 하네요. 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온 가족이 스포츠를 즐기고 우리 집 가훈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가정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학부모 교육, 또 가정에서 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지역 연계는 경기 학생 스포츠센터와 연계하는 걸로 답을 이렇게 마련했네요.
자, 요약을 해보면 기본 인성 교육은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이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 진행을 하는 거고, 가르쳐야 할 것은 공동체적 인성, 수행적 인성, 도덕적 인성, 지적 인성 네 가지다. 그럼 어떻게 인성교육을 실천할 거냐? 첫 번째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를 구축한다. 1교 1 인성 브랜드 만들기.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기반 윤리적인 공동체.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 인성 함양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존중, 배려, 협력, 책임 가치를 반영한 인성 교육 과정 운영하고요. 사회정서 학습 통합 인성 교육을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데 인성 친화적 가족 문화 조성, 학교와 가정 간 원활한 소통, 가정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활동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체계를 갖춰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는 교육과정 연계 기본 인성교육 강화, 사회정서학습 지원,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 교원의 경기 인성교육 실천 역량 강화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참고 문헌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저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기본계획. 현재는 인성교육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여기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4 경기형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 마지막 경기 미래교육 이렇게 펼쳐갑니다를 참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교육의 지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균형 있는 기본 인성교육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과 또 디지털 기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인성이고, 또 팬데믹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에 따라 이 인간의 소외나 결핍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되고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학교 안에서 아마 다양한 교과들을 담당하고 계실 텐데 이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또 그러한 인성을 토대로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